오늘 장 랭킹5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두 분의 조언 오늘도 들어보시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석 이사,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하나씩 열어가 보면서 시작에 대한 아이디어 좀 최대한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돌아온 전성기 하고 물음표 달려있고요. 다시 섹터 내 순환매 돌까?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키워드들 사이에 엮여있는 부분도 많은데요. 일단 포커스를 맞춰서 첫 번째 질문 김대성 이사님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비슷한 결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질문은 저희 매일 아니면 하루 걸러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자, 어제 오후 이 자리와 오늘 이 자리가 다릅니다. 시각의 차이의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은 자연스러운 그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글로벌 증시에서도 테슬라에서 한번 이끌어주고 또 처졌던 리비안에서 또 한번 올라오고 이렇게 이제 계속 전기차, 2차 전지 안에서 이제 순환 흐름이 굉장히 빠른 상황. 더욱이 이제 우리나라도 그 흐름을 좀 따라가면서 배터리셀, 양극재, 음극재가 돌아가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여전히 보시는 부분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구간에서 사냐 안 사냐 기준으로 봤을 땐 말이죠. 그러니까 산업에 대해서는 모두 다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에코프로 BM을 매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뷰가 좀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에 조금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여전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그렇게 풍부한 시장은 아닙니다. 한정된 거래 대금을 가지고 시장 안에서 움직이는데 하필 시총 상위 종목군들 내 안에서 좀 집중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급 블랙홀 현상들이 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중소형 개별주들이 가는 듯 하다가 안 가요. 근데 오히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이 종목이 오늘 3% 이상 넘어갈까? 5% 이상 올라갈까? 그러다 보면 1시간, 2시간 뒤면 그게 7%하고 10%하고 20% 가버리거든요. 에코프로가 그런 모습들을 계속 연출되었기 때문에 만약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지금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나는 내가 항상 단기 매매하면 물려요. 그래서 저는 단기 매매에 자신이 없어야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도 사실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시 이렇게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5월 달만 하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뭐 20%, 30%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부터 또 20%, 30% 조정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일단 단기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좋은 뷰를 저도 이제 보고 있지만 이 주식을 사고 파는 거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맞게 전략을 지금은 짜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사님 저희 트레이딩 가능 영역으로 설정해 주신 종목이 에코프로 그룹주 안에서 한정을 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중소형 소재 쪽에서 포커싱을 해주신 것 같아서 조금 더 넓게 보기에는 코스피 쪽에도 시총 상위주 가운데 2차 전지 연결고리 있는 종목 분명히 있잖아요. 그쪽까지 좀 보기에는 조금 너무 많이 간 걸까요? 많이 갔다라기보다는 지금 사실 이 에코프로 BM이라고 하는 이 두 기업의 주가의 변동성이 정말 특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 1, 2위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소형 개별주도 아니고 시총 상위 1, 2위 종목분들이 하루에 5% 혹은 10% 혹은 두 자릿수 이상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가 좀 특이 현상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쪽으로 몰리는 것을 저는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위치에서 뭐 상대적으로 어제 이제 삼성 SDI가 강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LG에너솔루션 물론 좋죠. 매수 가능하죠. 하지만 그들 종목이 에코프로처럼 움직인다? 그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에코프로 BM 이 두 기업에 좀 한정해서 트레이딩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서 봐야 되는 시장이다 보니 이렇게 오펀과 별개로 추가적인 코멘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도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장에 대해서 2차 전지 분위기에 대해서 혹시 더해주실 말씀 있으면 더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리비안 관련해서 또 오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플러스 알파를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인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뭐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입장에서 보면 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정적인 부분들은 일단 어제 같은 경우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제가 이제 어제 MTN 개장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ETF가 이제 한다라는 부분들, 거론이 안 되긴 했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뉴스로 어제 오후부터 다뤄지기 시작했죠. 어찌됐던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ETF가 이제 오늘 출시가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테슬라 판매량의 급증이죠.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 반장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7% 급등함으로써 일단 셀과 소재에 따른 매출 증대 이런 기대감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게 하루짜리로 끝났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까지도 충분히 끌어올 수 있는 굉장히 새로운 트리거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특히 이제 오늘 ETF가 설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약하다라는 거죠.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 이게 과연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요즘 미묘한 차이점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뉴스가 나왔으면 어제 오늘 굉장히 강하게 붙었어야 되는데 오늘 조금 약간 좀 차익 매물들이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대장주인 에코프로, 이제 김천 이사께서 말씀하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으로 본다라면 어제 그러한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오늘 장중에 6%까지 빠졌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아 올렸죠. 그러면 오늘 또 소화했다라고 보면 이거는 이제 한편으로는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LG엔솔이라든지 LG화학 같은 것들이 빠지다 보니까 특히 시장에 다시 이제 대장주로 나온 삼성 SDI가 이제 조금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루하루 우리가 계속해서 관찰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리비안과 관련해서는 조금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기차로 본다라면 굉장히 긍정적이죠. 어쨌든 뭐 테슬라만 이제 독주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현대기아도 이제 많이 팔고 있고 폭스바겐도 팔고 있고 여기에 리비안까지 더군다나 이제 리비안의 특징은 뭐냐면 트럭이라는 거예요. 트럭의 특징은 뭐죠? 배터리 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승용차 같은 경우 무게에 대한 부담 때문에 배터리 용량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만 리비안이 이제 트럭을 출시한다? 그러면 배터리가 최소한 뭐 도식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여러분들 화물차 기름 탱크 한번 보십시오. 승용차 기름 탱크와 비교도 안 되죠. 그럼 배터리 용량이 커진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하지만 리비안이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점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리비안이 이제 드디어 제품을 출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새로운 트리거를 이끌게 된다라면 2차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우리가 코멘트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오늘 뭐 급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범 2차 전지로서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플러스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의 위치에 대해서는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물론 많겠지만 두 분 모두 2차 전지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이 업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주셨다는 점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고요. 2차 전지 먼저 봤습니다. 다음으로 엔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에는 약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엔터인데 오늘은 오후로 갈수록 힘을 모아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섹터별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는 건지 어떤 시선이 필요한지 정리 좀 해보도록 할게요. 본격 반등 나올까입니다. 위원님께 이야기 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로 갈수록 엔터 4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개별 이슈를 뭐 찾아본다면 긍정적인 이야기들 많죠. 이러한 개별 이슈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시장의 돈의 흐름,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실적이 나오는 것에 대한 바로미터 어떤 쪽을 봐야 되는지 헷갈립니다. 엔터 중심 잡아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에 지금 움직이는 것만 계속해서 움직이죠. 안 움직이는 거 어제 이제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네카오가 잠깐 움직였다가 오늘 조금 조정을 받죠. 근데 여전히 지금 강한 게 뭐죠? 반도체, 2차 전지, 엔터, 조선, 그다음에 뭐 자동차, 그다음에 뭐 의료, 뭐 이런 쪽들이 굉장히 강하죠. 의료 다 강합니다. 이런 것들이 순환매를 서서히 돌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반도체만 보시는 분들이 있고 2차 전지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 속에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오늘 같은 경우 반도체랑 2차 전지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 조금 좋지 않죠. 그런데 한쪽으로 보니까 강했던 엔터가 이제 또 움직이는 거죠. 자, 어제 2차 전지가 왜 움직였을까라는 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어제 이제 2차 전지가 오래간만에 강하게 퍼포먼스를 보였던 것은 새로운 뉴스가 나왔죠. 오늘 엔터가 또 이런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었던 거죠. 새로운 뉴스가 나왔던 거죠. 물론 알고 있었던 거긴 하지만 드디어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서 퍼포먼스를 보인다. 또 신인 가수들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죠. 알고 있었지만 좀 잊혀졌다가 새로운 것들이 부각이 된다라면 역시 그 속에서 돌고 돈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정리하자면 이제부터 이게 탄력을 받아갖고 새롭게 이제 뿜는다?
이것도 하나의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돈다라는 측면으로도 이해를 하셔야 어느 정도 올라온다라면 엑시트를 하고 다시 저점에서 다른 업종을 들어가는 이러한 트레이딩 자금의 순환도 같이 읽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에 대해서 이사님께도 이어서 바로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사님은 비슷한 결에서의 답변을 주실지 궁금해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건 이제 곧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니까요. 그 포인트로 본다면 엔터주에 대한 매력도는 지금 상대적으로 높아요? 아니면 낮을까요? 어렵네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당분간 이 엔터사들은 JYP 엔터가 확실한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JYP 엔터테인먼트의 성장성 혹은 지금 보이고 있는 실적 저는 그것을 모두 배제하고 네. 차트 기준으로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차트에 이제 모든 것이 담아 있다라고 하지만 뭐 차트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또 올라갈까 하는 그 구간에서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펼쳐왔고 다른 엔터사들이 조정의 깊이 혹은 조정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있었던 것 대비해서 JYP 엔터는 조정이라고 할 것 없이 지금 올라왔던 상황이에요. 최근에도 마찬가지죠. 이제 JYP 엔터가 15만 원까지는 가지 못하고 다시 조정이 나오는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위치에서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어느새 다시 한번 6월 21일 날 기록했던 역사적인 신고가라고 할 수 있는 14만 600원 그 근처까지 벌써 올라왔단 말이에요. 만약 여기서 이 JYP 엔터가 6월 달에 기록했던 신고가 부분을 넘어간다? 그러면 엔터사들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나올 가능성이 높고 만약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면 최근에 조정에 따른 단기 반등세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JYP 엔터를 보면서 지금 그래도 수급 쪽으로 가장 탄탄하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 하이브거든요. 그러니까 JYP 엔터테인먼트는 여러분들이 종목별 이제 투자 이 수급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의 픽을 좀 받고 있어요. 기관의 픽을 좀 받고 있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네요. JYP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지금 픽을 받고 있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픽을 거의 뭐 2달 연속으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JYP가 신고가를 넘어간다? 저는 그러면 뭐 SM도 YG도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하이브를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한번 트레이딩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만 하면 지금 엔터 4사 가운데 이사님이 보시는 바로미터 역할을 할 종목은 JYP, 그런데 수급적으로 보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종목은 하이브 이렇게 정리를 그리고 하면 될까요? 단순히 그냥 하이브가 수급만 좋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내용 자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BTS가 없는 그 공백을 정말 지금 잘 외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이브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주라고 이야기 많이 나왔던 엔터주에 대한 관심이 재차 고조되는 과정에서 4위로 저희 올려서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이제 3위 보도록 할게요. 실적 키워드 가지고 끌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하반기 주도주를 예약한 시점일까 궁금해서요. 조선주 첫 번째 질문 위원님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 벌써 몇 달 전입니다. 뚜껑이 열리기 전에 삼성중공업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조선주 이제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좀 다른 측면에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어느 쪽을 봐야 됩니까? 2분기 성적표가 주목되는 하나오션 중심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 뒤? 아니면 이미 성과가 나온 삼성중공업?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지 거기 좀 이야기 들려주세요. 일단 조선업종 같은 경우 지금 2분기,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퍼포먼스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올해까지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은 그 뒤에 지금 이제 수주 정보가 이제 있는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오는 것들이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3년 정도 수주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선업종을 자세히 관찰하시다 보면 조선업종이 이제 돈을 받는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딱 계약을 맺으면 선수금을 받고 나중에 이제 배를 인도할 때 돈을 받는 그런 방식이죠. 처음에 우리가 이제 과거에 2015년 이전만 하더라도 돈을 3번에 나눠서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업이 불황이 되다 보니까 헤비테일 방식으로 바뀐 거죠. 처음에 계약금과 중도금은 작게 주고 배를 인도할 때 50% 이상의 돈을 받는 헤비테일 방식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선소가 꽉 찼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미포조선이 계약금을 50%를 받아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이 방식이 자꾸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단순하게 수주와 이 뭐 선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돈을 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내년부터는 갈리게 된다는 거죠. 자, 2분기에 집중을 해보면 가장 지금까지 흑자를 못 냈던 업체가 누구죠? 하나오션 유일합니다. 그럼 하나오션 같은 경우 이번에 흑자를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은 증권사들이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가 퍼포먼스가 가장 좋은 것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을 때입니다. 1등 하던 애가 2등 했을 때보다는 10등 하던 애가 5등 했을 때 더 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오션이라는 기존부터 이제 이익을 냈던 미포조선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은 워낙 공부 잘하는 애들이니까 공부 잘하겠거니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공부 못했던 애가 이제 잘하게 되면 오히려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하던 애들도 여전히 잘하니까 그쪽을 보유하고 계시는 입장에서라면 걱정 안 하시고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신규로 보겠다라고 한다면 한번 못했던 애가 잘하는 거에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6월 중순에 하나오션에 대해서 추천 주셔서 아마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분들에 한해서는 조금 더 끌고 가보자라는 조언을 주신 걸로 이해를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오션에 대해서 만약에 신규로 한다면 포인트 하나만 더 해주세요. 신규로 관심 많으실 것 같아서요. 신규로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판단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37,000원 정도가 안 깨지고 있는 상태면 4만 원 돌파할 때는 따라가셔야 됩니다. 4만 원 돌파할 때는 따라가면서 지금 이제 그래봤자 이제 뭐 한 5% 정도니까 지켜보시고 37,000원이 깨지면 일단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다 수익권이라고 본다라면 한 20% 이상 최소한 수익권이라고 보면 일단 한번 좀 정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4만 원 돌파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따라가셔도 전략가 지금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거죠. 펀드멘탈 그다음에 시점을 잡을 때는 차트를 봐야 된다. 차트를 볼 때는 4만 원이 넘을 때 매수 신호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는 종목에서 탄력이 더 나온다라는 조언도 함께 주셨으니까 요즘 참고를 해보시고요. 조선에 대해서 이사님께도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 AS를 좀 겸해서 해본다고 한다면 그게 궁금해요. 저희 조선주 여러 번 커버할 때 여러 종목군들 이사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네. 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종목 한다면 동성하이텍 그리고 세진중공업도 있었고요. 그러면은 보유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고요. 새롭게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실적, 그러니까 조선주 실적 좋다고 하잖아요. 네. 기자재 쪽은 그럼 지금 이 시즌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은 걸까요? 일단 뭐 낮은 가격에 사시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동성화인텍 혹은 뭐 세진중공업 여전히 저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어차피 이제 조선사들이 지금 실적에 이제 날개를 달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스타트 지점이기 때문에요. 기자재 쪽은 여전히 기회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오늘 기준으로 약간 저도 다른 종목군들도 지금 눈에 들어오는데 단기적으로 저는 이 피팅 밸브류들이 한번 강하게 쳐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요. 태광, 네. 성광밴드 이러한 기업들이 오늘 위치 보면 한 번 더 전 고점을 좀 돌파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만약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피팅류가 조금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저는 조선 이 기자재 관련해서는 뭐 단기적인 시세도 단기 시세가 있지만 몇 년 만에 돌아오는 또 사이클의 초입이잖아요. 만약 여기서 이제 계속 성장을 해 나간다면 그러면 굳이 단기적으로 붙는 것보다는 좀 길게 기자재 쪽도 좀 길게 보실 수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지금 워낙 시장이 뭐 주도주격인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이 모습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포트 한쪽에는 좀 길게 보는 종목군들이 한두 개는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불어 저의 길게 볼 종목은 여전히 매수 가능 영역에 있는 종목 많다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 쭉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기에 오늘 이야기들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 성장성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해서도 여러 방면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HBM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성장성에 대해 포커스를 맞춘다면 지금 계속 볼 수 있는지 일단 이 관점에서 시작은 좀 해보도록 하죠. 이사님, 여기 네. 저희 헤드라인으로 HBM 수혜라고 꼽았는데 여기에 여전히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나요? 오늘 중국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리스크 요인에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될까요? 어느 쪽 이슈를 더 관심 있게 보시는지요? 최근에는 네.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뉴스가 쏟아지지만 부정적인 뉴스는 다 튕겨내는 것 같아요.
아, 호재에 집중하고 있다. 네, 호재에 너무나 이제 좀 집중을 하고 반기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사실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혹은 뭐 이제 뭐 GPU 관련해서 혹은 HBM 관련해서 이제 관련주들의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오고 있고 또 그들의 가장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상반기에,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이것들로 하여금 2분기, 3분기, 4분기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발판 자체가 좀 확실하게 마련이 된 그러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관련주들을 좀 보시는 것에는 매우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재 관련주들, 그러니까 장비주들이 이제 가장 많겠죠. 뭐 장비 관련주들이 많겠는데 이 기업들이 만약 지금 매수를 해서 얼마만큼의 내가 수익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오래 가져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하. 네, 오래 가져가지는 못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다가오는 분기 실적 시즌에 만약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어떠한 개선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만약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더 강한 시세를 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지금 위치에서 공격적으로 좀 트레이딩 하시는 것보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위치에서 뭐 비중을 더 확대하시는 것보다는 반기 실적 시즌을 마무리한 이후에 옥석 가리기가 실적을 통해서 마무리가 된 이후에 저는 한번 비중을 좀 확대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더해서요, 이사님, 반도체에 대해서도 시장이 호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차량용 반도체 관심 많으실 텐데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이건 소문입니다만 2026년에 애플가 출시될 것이다 라는 소문도 있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요즘 뉴스가 나오면서 들썩들썩이는 차량용 칩 관련주들이 꽤 많거든요. 이쪽에 대해서는 기대감 또 다른 시각도 가능할지요? 기대감이잖아요.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 그러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 언제를 위해서 이 기업이 버틸 수 있냐도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위원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기업이 하나 있거든요. LG전자. 아, 맞아요. 네. 차라리 차량용 반도체 중소형 개별주를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길게 가져가려고 하시는 것보다 LG전자만 갖고 있어도 애플의 애플카 이슈만 나오면 같이 움직일 겁니다. 네, 그것을 보시면서 종목을 좀 가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LG전자 AS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코너 마지막까지 좀 기다려주시고요. 반도체에 대한 의견 추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저희 중국과 관련된 이슈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일단 뭐 금지는 아니지만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 일단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너무 과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물론 계속 관계 개선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발표돼서 어떻게 봐야 될지 그 점도 헷갈릴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짚어주세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원소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초반에 됐던 것은 2019년에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면서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에 배제되면서 일본에서 뭐 불화수소라든지 핵심적인 것들을 이제 수출을 금지하면서 우리 반도체가 또 타격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었고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이런 것들이 보면 뭐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죠. 근데 김태성 이사께서 핵심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시장을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마치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가 처음에 움직이다가 이제 많은 것들로 넓혀갔고 한편으로서는 리튬 광산이 전 세계에 깔려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리튬 가격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또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었죠. 우리가 너무 세밀하게 부정적인 부분들을 땡겨올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가 현재 반도체에 너무 달아올라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HBM 얘기를 좀 잠깐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산업을 아셔야 돼요. GPU가 되니까 HBM이 된다. HBM이 되니까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라는 건데 여러분들 GPU라는 개념은 CPU라는 개념으로 같이 보셔야 되죠. 이거는 구동을 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무엇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예를 들면 자, 뭐 예를 들어서 김태성 이사의 양력을 알려줘라고 한다면 그거를 단기적으로 GPU가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메모리가 잠깐 기억했다가 그걸 이제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장을 누르면 그건 이제 완전히 저장 장치로 들어가는 거고 요 단기 기억해 주는 게 이게 HBM입니다. 그러니까 GPU 같은 경우는 수많은 것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CPU 같은 경우는 단순한 메모리 칩 하나 하면 돼요. 근데 GPU 같은 경우는 고성능 반도체가 단기 기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HBM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HBM을 뭘로 만드느냐? 후공정에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GPU가 지금 뭐 없어서 못 팔 정도 아니겠습니까? GPU가 살아있는 한 HBM은 계속해서 같이 곽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HBM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후공정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적인 흐름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게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이수페타시스 같이 보시라는 게 이수페타시스가 여기 있고요. 여기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고요. 여기에 엔비디아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조금 아웃퍼폼한 감은 있어요. 하지만 이 산업이라는 게 이게 있으면 계속해서 연결고리를 간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시장이 강한 이유를 좀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량용 반도체 굉장히 중요하죠. 차량용 반도체 중요한데 저는 굉장히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애플카가 다음 분기에 나온다, 내년에 나온다 그러다가 지금 2023년도 2026년으로 굉장히 멀찌감치 됐어요. 처음에 얘기 나온 거에서 벌써 한 10년 지난 것 같고요. 최근에 얘기 나온 거에서 또 3년으로 미뤘어요. 당장 나왔다던 애플카가 왜 2026년까지죠? 애플은 어떠한 것을 한다라고 단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점을 명심하셔야 되겠고요.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조금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나오긴 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고민해 보셔야 될 게 지금 챗GPT 여러분들 써보셨죠? 이거는 인공지능이죠. 챗GPT의 정확도는 80%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20%는 틀려도 80%는 맞는 거죠. 그렇지만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 99%가 맞아도 1%가 틀리면 이게 대형 사고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은 인공지능에서 총화가 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과정은 생각보다 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반도체들을 개발할 거고 노력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따라서 자율주행에 관련된 줄을 살 게 아니라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만들거나 이 시스템을 만드는 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다.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트를 잘 체크해 보시고 연결고리를 단단히 확인해 보자라는 조언까지 한번 챙겨보시고요. 저희 마지막 이슈 짧게 브리핑 받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연결고리 가지고 오늘 광물에 대한 이야기, 특히 히토류 쪽에서 살짝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갈리움, 게르마늄 수출 통제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윗꼬리 길게 달렸습니다. 이사님께 짧게 코멘트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전과 성격은 다르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히토류, 페라이트 관련주로 묶이죠. 이쪽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갈륨 이쪽을 봐야 되는 겁니까? 이 광물 쪽에서의 나온 이슈, 무게감 이전과는 다를까요? 포인트 정리 짧게 들어볼게요. 앵커님이 답을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짧게 봐야 돼요?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것에 윗꼬리.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바뀌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니언 머티리얼즈, 히토류 하면 가장 대장주였던 종목군들인데 오늘 이제 이슈가 나왔음에도 혹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강하다라기보다는 지금 윗꼬리가 달리면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건 이제는 시장에서도 너무 식상하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관련주들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도 지금 바로 더 심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서 변동성은 나오겠으나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면 일단 비중은 축소하자. 지금은 이쪽을 바라볼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워낙 2차전지 반도체 쪽에 바라볼 곳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섹터는 이렇게 이제 코멘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AS와 원픽 빠르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사님께서 원픽 가져와 주셨거든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이 보고 있는 쪽에서 한 종목 가져오셨을 텐데 어떤 종목일지 소개 부탁드려요. 일단은 결국에 이제 광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배터리, 전기차 쪽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서 이제 LX 인터내셔널을 현재 위치에서 한번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은 관련주들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이 실적을 기반을 해서 그리고 이제 수급을 동반을 해서 올해 상반기보다는 더 나아지는 하반기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쪽은 그리고 또 계열사라고 하기보다는 또 LG 그룹사에게도 이제 굉장히 또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2차 전지 광물 쪽에 대한 이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덜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LX 인터내셔널이 해상운임이라든지 이러한 물동량 때문에 실적이 생각보다 저조하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이제부터는 개선만 된다라고 하면 주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4만 원을 돌파할 시에는 4만 5천 원, 5만 원까지 한번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다시 3만 2천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좀 피곤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32,000원 내려온다 하더라도 수급이 받쳐주면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손절가는 그래도
제일 하단이라고 볼 수 있는 25,000원 그 밑에까지는 빠지면 안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AS 받을 종목이 있어서 빠르게 질문 드릴게요. LG전자 세 차례나 추천해 주셨습니다. 많이 시작해서 이야기 못했지만 역시 잠정 실적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자, 앞두고 어떤 대응 필요하다라고 조언 주실까요?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잠재 실적을 보면 여러 가지 분야가 이제 이렇게 잠재 실적은 이제 하나로만 나오니까 크진 않겠습니다만 이제 시장의 관심이 작년과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제 백색가전의 둔화에 이제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전장 사업 후의 이익이 얼마만큼 퍼포먼스를 보일까로 시장이 바뀌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이제 오랫동안 투자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수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점을 이제 중점적으로 확정 실적까지 체크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꾸준히 들어오고 있죠. 차트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 이제야 이제 전장에 대한 부분들 좀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하지만 우리가 이제 LG전자는 아직까지 이제 백색가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쪽에서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나오면 저희가 꼼꼼히 한 번 더 봐드리도록 할게요. 랭킹5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차영주 MTN 전문위원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